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레이더 2호 10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음성 좀 괜찮나요? 예, 음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좀 클리어하게 들리시죠?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지사항이 좀 꽤 있습니다. 우선 GM25 회원님들 제가 NIR이라고 멤버십 특적 GM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CS25 회원님들, 네. CS25 회원님들 제가 NIR이라고 해서 그 내러티브 코인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로우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그냥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별 디파이나 뭐 각 섹터별 있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리딩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코인별로 해가지고 현재 이 시간 대충 일주일 텀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유드리는 NIR 리스트 실시간 내러티브 인덱스 새롭게 업로드 되었습니다. 꼭 확인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뭐냐면 전체 랜드스케이프를 좀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코인계가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그런 그래서 마음에 들면 또 내가 리서치 해봤더니 마음에 들면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2, 3를 동시에 가입하신 회원님들께는 또 중요한 디파이 관련한 좀 중요한 얘기, 혹시 뭐, 취사 이제 판단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또 이 디파이 쪽 입문하기 좋은, 정말 그런 좋은 서비스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시고 샌드박스 모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어, 되게 쉽고 간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디파이 쪽으로 입문하시기가 정말 좋은 클릭 몇 번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서 어, 좀 이렇게 이더리움 진영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내놨습니다. 그런 거 하나 소개 드렸고요. 그래서 꼭 한번 메일로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딱히 뭐 변동사항 없는데 지금 그라디언트 네트워크 시즌 제로가 이제 많이 안 남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라디언트 은근히 그 조용히 참여 잘해주고 계시더라고. 이거 진짜 참여 잘해주셔. 왜냐면 포인트를 실제로 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저는 리퍼를 해서 좋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되는 이제 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디벨롭 해서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EXC 이것도요, 여러분 해외 저거 뭐 익스체인지 뭐 광고는 딱히 안 하는데 MXC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우리를 안 건드려. 약간 건들지를 않아. 그래서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잤습니다. MXC 20% 캐시백으로 여러분들이 스팟 트레이딩을 하면 거기 수수료가 20%가 할인이 되는 거와 또 동일하게 이제 캐시백이 되는 거. USD가 이렇게 실시간 입금돼요. 0.000이긴 하겠지만 수수료 워낙 일단 MXC 수수료 워낙 저렴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되게 이왕 해외에 쓰실 거면은 MXC 추천드립니다. 전 MXC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돈 떼먹는 뭐 이렇게 이체가 잘못된 경우도 없었고요.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드라고 해서 이거 계속 찍는데. 그리고 여러분, 크립토 와치독에 있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가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신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제가 한 세 달 전에 올려놓은 와치독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산업 전체 일선에서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되게 빠르게 보는 겁니다. 이거 마리아드 뭐 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베라처인도 몰랐어요. 뒤에서 지금도 모릅니다. 베라처인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나 모르겠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있고 이름이 좀 약간 덜 알려진 거를 먼저 이렇게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참고해 보시고 저희가 어, 해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유튜브 공개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이럴진데 멤버십은요. 예. 이렇게 홍보 드려봅니다. 자,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끄라는 거지. 우리 머스크 형님이 하나 올렸는데 예, 머스크 형님이 정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블라블라 관세가 어쩌고 막 크립토도 그렇잖아. 물론 이제 그 이슈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은 뭐가 터지면 빼고 아니면은 뭐 매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매스미디어가. 그러나 일단 꺼.
그거 본인의 마인드로 본인의 판단으로 항상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런 거 관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UTX 오라클 라이브라고 해서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린 적이 회원님들께는 오래전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요거 하나 유튜브에 UTX 오라클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시면요, 좀 재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멤플에 남긴 것 중에 이제 여기서 선택돼 가지고 실제 온체인에 실제 그 배포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블록 번호가 891768이네요. 그래서 69 이렇게 70 이렇게 여기가 변해야 됩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멤플에 현재 이게 이제 멤플에 등록돼 가지고 임시적으로 저장돼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걸 되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선 있죠, 지난 선, 요게 이제 온체인 기반, 이게 트랜잭션이, 여기 트랜잭션에는 각각 다른 가격을 갖고 있는 막 트랜잭션들 다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 그 산 가격이 틀리고 이제 비트코인 밸류도 다 틀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온체인 기반에서 이제 익스체인지 없이 형성해주고 있는 이 짙은 구름 있죠. 요게 이제 현재 온체인 기반에서 순수한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분포가. 그런 하여튼 UTX 오라클 개인적으로 리서치 해보시면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저 한번 마켓 전체 분위기 좀 볼까요? 뭐 SS 내려갔고, 스테이블 코인 뭐 발행량인가요? 서플라이인가요? 그죠? 다 서플라이인 것 같죠? 그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도 반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디사인은 좀 디센트럴 사이언스 쪽 내러티브는 또 이렇게 볼륨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러티브 별로 이렇게 볼륨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그죠? 뒷발 좀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된 분위기이긴 합니다. 전체 시장이. 그죠? 예. 자, 그리고 간만에 내러티브 좀 볼까요? 여기서 내러티브 좀 간만에 보겠습니다. 소셜 트렌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오늘 여전히 이더리움은 좀 중요한 위치, 알파 내러티브를 좀 봅시다. 알파 내러티브는 선행 내러티브, 약간 오기 전에, 현재 오기 전에, 시장에 오기 전에 약간 선행으로 보는 겁니다. 보면은 대충 분포를, 이더리움은 항상 있고, 이더리움이 이제 장안의 화제긴 해요. 지금 현재 가격과 상관없이 이더리움의 포텐셜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많이 볼 것 같고, 이게 이제 3월 말이고 이게 지금입니다. 3월 말 지금 밈코인이 3월 말쯤에 잠깐 떴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 요거 뭐죠? 웨일. 지금 고래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고래. 그죠? 여기 보면 메이커다우가 언급되죠. 여기 보면은 메이커다우 언급됩니다. 메이커다우가 이제 최근에 스카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변했죠. 그 관련해가지고도 회원님들 공유 드렸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님들 하나 가지 말씀드릴게. 현재 이 구코인 있죠, 구코인. 우리가 옛날에 팬텀 아시는 분 계시나요? FTM. 그 다음에 메이커다우, MKR.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말트가 스캠 뭐 다 비트 빼면 다 스캠이고, 그럼 이상한 맥시들 있죠. 걔네들 말하는 거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말하는 거 워딩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야. 이 크립토 자판을 냉정하게 봐. 나도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비트코인, 우리 다 비트코인만 주로 많이 다룹니다. 사실은 그런 채널인데 불구하고 왜 비트 알트 이분법을 그 옛날 5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2025년 보면 큰 착오를 겪게 됩니다. 지금은 기존에 이제 만약 스캠이면, 기존에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그 올드 체인도 있죠. 올드 체인이 사라졌습니까? 다 스캠이면 뭐 시장에서 매면받았으면 이제 어떻게든 프로젝트가 컬랩스 돼가지고 어떻게든 뭐 사라지든지 해야 됐을 거 아니야. 막 약간 루나처럼 루나 꼴이 다 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고 잘 가는 데다가 더군다나 팬텀 같은 경우는 소닉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브랜딩도 리브랜딩 해가지고요, 다시 무슨 새로운 코인이, 되게 강력한 새로운 슈퍼 신입 코인이 나타난 것처럼 막 드라이브는 건다고, 마케팅 드라이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가격과 연동해가지고 지금 눌렸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비트코인,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 회원님한테
더 구체적인 얘기도 GM25회원 때도 소개해 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레이더 전편에 저희가 오히려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립토 마켓이.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죠? 리브랜드 왜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투자를 받고 돈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투자자들이 인베스터들이, VC들이 바보여서 옛날 진짜 올드 중에 올드 팬텀이라든지 뭐, 메이코다오 같은, 메이코다오 진짜 옛날 꽃날, 예?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리브랜딩 하겠습니까? 투자를 받았든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걔네들 다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잘 투자를 받았든지 수익 구조도 있었겠죠. 그런 이제 전통 강자, 그러니까 전통 중견이죠. 중견 시장에 오래 있었는 중견 이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런칭을 하고 그런 케이스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거고요. 자, 이걸 보십시오. 예, 그리고 스텔라, XM에 스텔라 죽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파이코인보다 대접이 좋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알트라고 다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들으세요. 예, 그죠? 자, 그리고 토큰 터미널 같은 걸 보면서 조금 분위기를 봅시다. 예, 알트 가격과 상관없이 뛰어가는 애들은 뛰어가고 아닌 애들은 아니 가고 막 난립니다. 그죠? 트레이딩 덱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이제 크립토 이 한국 크립토판에서 보통 트레이딩 뷰만 보잖아. 프라이스만.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생리를 봅시다. 덱스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다 뛰어갈래 다 뛰어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네, 가서 개인적으로 지토 잘하고 있네. 솔라나 스테이킹이죠. 솔라나 이제 디파이 플랫폼이고 디파이들은 아직 살아서 넘실넘실 거리고 수익 구조 리베뉴를 봐도 스카이도 또 있네. 여기 있고 폴리곤 은근히 조용하게 뒤에서 돈 벌고 있었네. 그죠? 그래프도 벨리는 이제 그래프 여기 센터도 있는데 그래프 진짜 좋다. 그죠? 수익 구조 1000%. 야, 부럽다. 부러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이제 열심히 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의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도도하게 가고 있다. 1인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익스체인지 덱스 같은 거 애들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비트 이더 거릴 때. 그래서 이 관점을 갖다가 좀 다양하게 이 산업이 성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련한 어떤 유튜버 분인가 인플루언서 분이 한 말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토큰 2046인가 이거 열립니다. 두바이에서 행사 비트코인 크립토 컨퍼런스 토큰 2046인데 그거 한번 제가 시간 나면 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2046 이제 전용으로 해가지고 토큰 2046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4월 말일 겁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인데 그 컨퍼런스 열릴 때 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기술이 나오고 블록체인계에서. 근데 그분이 인플루언서 분이 두바이에 계시는 인플루언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이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코인 트레이딩이나 코인 BTC 이제 보유량도 한 4위고 민들이 한 3, 4위 하는 게 사우스 코리아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코인을 하면서도 토큰 블록체인 컨퍼런스 토큰 2046 같은데 세계 최대 컨퍼런스거든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가전제품 컨퍼런스 그런 거 되게 큰 거 있잖아. 그런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저는 이제 못 가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사정이 안 돼서 못 가는데 이 토큰 2044 이런 컨퍼런스에 한국인 100명은 내가 절대 못 볼 것이다. 제가 예언을 하더라고. 한국은 절대 100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중국인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신 걸 들었거든요. 진짜 공감을 합니다.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이면서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에 진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 약간 이렇게 몇몇 이제 프로토콜 회사들이 이제 한국인 출신인데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든지 미국으로 넘어가든지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는 되게 많은데요. 생각보다 한국이 은근히 블록체인 쪽에 되게 잘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그 컨퍼런스 가면 저도 마찬가지고 컨퍼런스 가면은 진짜 만나기 어려워.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 블록체인 컨퍼런스 가면요 만나기 진짜 어렵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가요 그래도 코인 강국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소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그거 대비 부족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죠? 그래서 좀 블록체인을 그 크립토 의 산업을 갖다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아이디어라든지 뭐 좀 협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일 언제든 주세요. 열려 있습니다. 제가 뭐 독일 놈들하고 남한테 충고하기 좋아하는 독일 애들하고 뭐 일을 벌리겠습니까? 그래도 그 해외에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가장 디테일하게 말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시아 분들하고 제가 하는 게 더 좋아하겠습니다. 돈도 아시아 분들이 많아. 대충 만나 보면은 자금도 굴리는 것도 크시고요. 이게 뭐 인종 관련한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통하는 게 많잖아. 할 말도 많고.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맨날 비즈니스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야.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뭐 이 인종을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워낙 지금 다 근데 그 가르는 건 어디부터 가려? 얘네들이 먼저 가르잖아. 웨스턴 애들이. 어제 제가 댓글 한국 욕한 유튜브에다가 제가 댓글 달았다 했죠. 그거 없어졌어. 왜냐면 지운 건 아니고 무슨 워딩 필터링을 걸어놨나 봐. 폴리티카 이런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자동 필터링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해놨나 봐. 계속 같은 글을 올려도 계속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착한 척하고 되게 뭐 이렇게 오픈된 척하면서도 다 검열하고 필터링하고 그런 애들이 바로 서양권 애들이에요. 진짜 특히 이 유럽 애들은 좀 싫어.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개방된 척 하는데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거 차라리 미국 분들은 약간 물론 이게 나라별로 이게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분들이나 영국 분들을 만나면 조금 좀 실용적이야. 오픈돼 있어. UK 분들이나 US 분들은 좀 그런거든. 근데 여기 유럽에 있는 애들은 뭔지 모르게 답답해. 약간 말이 답답합니다. 말이 정말 이렇게 우리 US, UK, 뭐 홍콩, 중국 분들, 그다음에 한국 분들, 뭐 일본 이렇게 아시아 계통도 이렇게 말이 잠깐 이렇게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 만나 보면 뭐 액티브하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근데 유럽 애들은 본토 애들은 좀 이상해. 제 솔직한 심정인데 어쩌라고. 제 독일에 살려나 답답해. 특히 크립토 쪽으로. 근데 근데 커뮤니티는 되게 큽니다. 스타크만 해도 벨리네이 스타크 있고요. 뭔지 모르게 좀 자기들 뭐죠? 있습니다. 아무튼 폐쇄적인 느낌이 있어요. 스타크만 해도 이제 벨리네 있고, 다 이제 되게 커뮤니티는 큰데, 커뮤니티와 이제 명성은 크거든요? 그거 대비 돈도 별로 이렇게 안 도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짰잖아. 뭐 하나 하려면 뭐 되게 이름이나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해. 뭐가 다 유명해. 스타크 때 유명하잖아. 다 유명한 거 되게 많아. 뭐 리스크 센터도 있고요, 벨린에. 뭐가 많은데, 뭐가 없어. 안건은 여기야, 안건은. 안건은 여기 다 있거든. 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 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리스트 이렇게 스크롤 하잖아.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 공유드린 게 하나씩 다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죠? 그렇게 이제 산업을 좀 조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마이크 좀 세팅 기념으로 해가지고 좀 오래 할게요, 오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가보면, 좀 이렇게, 지금 저항 박스랑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알렉스 아저씨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요 박스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 말은 적슨 뭐냐면, 여기 서포트 박스가 이제 여기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장기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30일 평균이기 때문에, 요게 평균선입니까? 30일선이 뭡니까? 하여튼, 이 선들이 이렇게 있어, 우리 보통 31선, 몇 선 그러지 않아? 쓸데없는 거. 그런 건데, 밑으로 많이 돌파됐다는 얘기고, 상당히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별 뜻은 없는 차트 같아요. 그죠?
자, 그 와중에 이제 CV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보안 관련해서 보안 그 취약점 있지 않습니까? 보안 취약점은 이 전 세계 이제 인더스트리 개발자들, 요건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완벽히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집단은 아닌데, 하여튼 CV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을 한 대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 뭐가 발견됐구나. 야, 이런 식으로 보안이 뚫릴 수 있구나. 막 이런 부분을 이 센트럴하게 이제 문서화 시킨 겁니다. 마치 논문 등록하듯이 그걸 CV라고 합니다. 그거에 이제 발간하는 게 있는데, 이제 CV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이거를 잘 해결하고 보안 취약점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증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잘한 플레이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리스트로 잘합니다. 그래서 enrichment recognition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리스팅을 하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은 뭐 아마존도 있고 뭐 그냥 뭐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마수스도 있고 오토데스크도 있고 막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전 이거 전 진짜 몰라, 이걸 우연히 발견했거든. 원래 이거는 구독을 하니까. 그래서 메일에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클릭해서 무심코 보다가 이렇게 내려 보다가 뭐 하나 익숙한 이름이 발견됐어. 그게 뭐냐면, 잠깐만요. 그게 뭐냐면 디피니트인가? 어, 디피니티 파운데 디피니티 파운데이션이 발견된 거야. 여기 보면은 어, 왜 이럽니까? 자, 뭐 델 있죠. 델도 있고 막 그 사이버 뭐 이렇게 뭐 클라우드 플레이도 있네요. 시스코 시스템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EU 에이전시 포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갑자기 도커도 있고, 우리 개발자들은 아는 도커. 근데 갑자기 디피니시 파운데이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인터넷 컴퓨터입니다. ICP. 인터넷 컴퓨터 회사인데, 요게 이제 워낙 인터넷 컴퓨터 캐니스터 구조로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되게 샌드박싱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깥으로 다 이 리기 없지, 시큐리티 리기 없이. 보통 이 이더리움의 문제가 뭐냐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면 디앱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 위에 이제 바깥으로 이제 붙어 있는 엔드포인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NFT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코드는 이거야. 뭐 프로그램은. 근데 거기에 결국은 IPFS로 결국은 NFT, PNG 뭐 이런 걸 땡겨온단 말이야. 다른 외부 소스에서 땡겨오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더리움 보통.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복잡한 서비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더리움 ICP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경우는 캐니스터로 다 묶어버립니다. 실제 아니 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제 막 SQL 같은 막 이렇게 일반 노에스QL 데이터랑 막 연동한단 말이야. 데이터베이스랑 외부 데이터베이스랑.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 데이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거는 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돼 있고, 다른 거는 다 뭐 이렇게 블록체인 온체인화 돼 있는데, 중요한 것만 온체인에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덱스만 있고, 그 다음에 다 외부 리소스는 밖에서 땡겨온단 말이야.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블록체인 이쪽을 서비스를 갖다가 웹 2.5라고 얘기를 해요. 3.0으로 안 하고. 왜냐면 통합이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이 캐니스터 인터넷 컴퓨터 캐니스터 구조는요, 이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서 전체를 다 합니다. 그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DB가 없어요. DB가 캐니스터 안에서 직접 저장하기 때문에 외부 DB 연동이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통짜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있어서 참조는 가능합니다. 다른 서비스를 쓰기도 해야 되니까 가끔은. 어쨌든 기본 기능을 다 이게 안에서 캐니스터 안에서 격리돼 가지고, 근데 이 캐니스터 자체가 온체인에 있단 말이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 미스터밸리 ORG 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통짜로 캐니스터에 들어가 있어. 그것도 프라이빗 캐니스터로. 우리 한마디로 인터넷 컴퓨터 안에는 가상 컴퓨터야. 거기 안에 이 미스터밸리 ORG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한 장짜리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플이 이게 개발되고 있다고. 케이스 안에 통짜로. 그랬다 보니까 당연히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이 기술적인 거는 코인 프라이스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코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레이더니까 레이더에 걸렸다. 크립토 레이더입니다. 오늘 우리 크립토 프라이스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레이더 우리는. 그러니까 레이더를 돌리니까 걸렸다 이거지. 그 다음에 리테일도 잠깐 볼까요? 리테일도 약간 줄어들었네. 그죠? 리테일들 어쨌든 그 리테일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또 리테일도 똑똑한 리테일들이 오르긴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약간 이 방면에서 약간 많은 리테일들이 관심이 짜게 식었다가 약간 최근에는 또 저점 치고 올라왔다가 또 한번 내려주니까 또 한번 내려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맨드 뭐 디맨드 수치를 뭐 여러 가지 값을 섞어서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30일 평균 선이니까 어쨌든 상당히 눌려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관망 모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리테일들의 한번 제대로 식었다가 관망 모드 현재 상태다. 상태가.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뉴웨일, 올드웨일 그 비율 차트 좀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적 차트로. 그러니까 옛날에 비율 차트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뉴웨일이 이렇게 증가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비율 차트니까 전체 100분을 보고 비율을 하니까 이제 좀 그렇게 보였는데 박스 안에서 그렇게 보였는데 이건 절대 좀 차트로 봅니다. 그래서 올드웨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죠? 올드웨일은 뭐 당연히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늘어왔는데 늘어온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늘어왔는데 그것도 약간 완만하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딱 이때가 지금 변곡점입니다. 이때가 딱 또 10월일 거예요. 또 너니? 2020은 또 10월일 거야. 이때가 또 10월이야. 또 10월. 요게 이제 BTC 디파이랑 엮입니다. 이슈가 어쨌든 디테일하게 가보면 근데 어쨌든 뭐 올드웨이 고래야 뭐 어쨌든 고래들이 비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래들이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급각으로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렇게 지금 그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올드웨일, 뉴웨일 퍼센트 레이쇼가 급격하게 이제 지금 거의 60% 50%를 1월 달에 뚫고 지금 6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뉴웨일의 비율이.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올드웨일이 뭐 나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올드웨일이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동안 얘는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죠? 올드웨일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관점의 차트로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아시겠죠? 그 비율 차트만 보면 막 올드웨일이 빠진 것 같고 뉴웨일이 막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올드웨일은 가만히 있다고 오히려. 올드웨일에 이제 그 증가량이 둔화된 것 뿐이지 얘네들은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뉴웨일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요게 이 사건, 또 10월 사건이 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산업이 완전히 이렇게 트랜스포밍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그러니까 이 가격을 같이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딱 보이시죠? 올드웨일은 정체, 뉴웨일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공기가. 만약에 이게 옛날하고 같은 이런 정도 패턴을 갖다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뉴웨일하고 이 두 번째 파동의 상승률이 완전히 일치하죠, 패턴이. 자,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좀 고컬로 해봅니다. 그죠? 자, 스팟 트레이딩 볼륨도 이거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냥 아더 익스체인지는 뭐 약간 리테일도 줄고 그랬는데 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별 변화 없습니다. 그죠? 스팟 트레이딩 볼륨이 줄었어야 되잖아. 약간 지금 겁나니까 아니라고. 스팟이라고 스팟. 그 선물 말고요. OI 수치가 아니라 스팟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습니다. 자기 길 가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도 뭐 그냥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샤크들의 TV의 상승, 그 다음에 밸런스의 상승, 그 다음에 뭐 누적 지갑
그 유입률 가장 역사상 지난 시점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래들의 어떻게 보면은 평단가 차트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몇 번 없었던 그 역사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게 몇 년도인가요? 아마 2020 이게 밑에 잘렸네. 아무튼 전 그 시즌 후로 최초로 평단가 차트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거의 다 터치했습니다. 이더리움도 거의 다 익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치로 치면 많이 익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